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홍철호 의원이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해서는 건폐장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사업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건폐장 이전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건폐장 이전은 환경 재앙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차라리 5호선 연장을 포기하는 게 낫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대훈 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 운영위원장 그리고 정진욱 뉴스원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건폐장 이전을 공론화해야 한다 이런 홍철호 의원이 주장을 내놓으면서 김포 시민사회가 들끓었습니다. 홍철호 의원이 이 같은 주장을 내놓은 배경부터 한번 먼저 짚어볼까요? 네, 우선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한강선 지자체 협의 및 예타 등 신속 추진을 공식 발표했지만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BC 확보를 위한 건폐장 개발 등 지자체 간 이견이 있어서 추진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9월에서 10월 이제 발표 예정인 광역교통망 기본 구상안과 오늘 2021년 시행될 제4차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이 이제 후보 사업이 아닌 선정 사업으로 포함돼야 대해서는 충분한 BC값이 확보돼야 된다. 예. 동시에 또 서울과 경기도 등 관계 지자체 간 사업 추진 간 합의가 전제돼야 된다. 이런 얘기 주장을 하면서요. 그래서 서울시, 김포시 사당 타당성 요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건폐장 개발에서 제외할 때는 PC값이 0.5에서 0.6밖에 나오지 않아서 건폐장 포함할 때는 PC값이 0.9에서 1 정도 나온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실제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건폐장 이전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원래 건폐장을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추후에 입장이 좀 바뀐 거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 9월 현 시점을 기준으로 5호선 연장을 위한 이제 BC값이 제4차 광역교통 계획에 사업 반영 기준 수치에 미달됐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건폐장 이전 등 개발 등을 포함한 모든 경우에서 이제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누산지구 뒤에 얘기했겠지만 그 방안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BC값 확보 반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홍철호 의원의 말은 그동안 건폐장 이전을 수면 아래에서만 논의를 해왔는데 이번 기회에 공론화를 해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좀 더 다양하게 들어보자 이런 것 같습니다. 건폐장 이전 공론화에 대해서 시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하철 5호선 연장하고 건설 폐기물 처리장을 김포로 이전하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건폐장이라는 게 지하철 5호선의 부대 시설도 아니고 따로 이제 독립된 환경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5호선을 연장하기 위해서 건폐장을 김포로 들여온다. 이게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그리고 건폐장이 갖고 있는 환경 피해에 대한 심각성 이런 것들이 김포 시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건폐장을 고리로 해서 5호선을 연장하겠다라는 발상 자체가 네. 좀 어불성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의견이 김포 시민들의 일반적인 여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반발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환경 문제로 봤을 때는 분명히 건폐장 관련돼서 문제가 제기될 거고요. 그러면 신도시나 이쪽 풍무 쪽 그쪽 모든 분들이 이 건폐장 건설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은 건 사실이에요. 예. 하지만 이제 지하철 5호선이 들어선다면 그 도시 개발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축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찬성하는 의견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건폐장을 이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전에 대한 홍철 의원 쪽의 주장에 의하면 이것이 이제 만약에 이전이 안 되면 5년마다 이제 계획되는 국가계획상 2026년 이후에는 논의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건폐장을 이전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 기회에 주민들과 함께 먼저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자라는 건데 그러면 이 논의가 있은 이후에 반대를 해도 늦지 않을까요? 그 논의 자체에 대한 제안 자체가 건폐장 공론화가 아니라 저희들은 건폐장 공론화가 아니라 공 떠넘기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건폐장과 5호선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거와 관련된 납득을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폐장 공론화는 예전에 2017년도 11월 달에 5호선 연장과 관련된 배수진을 치고 책임 있게 연장하겠다라는 그런 약속들을 지키지 못하는 지금 이제 5호선 연장이 지지부진하는 이 상황에서 21대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라는 배수진을 쳤는데요. 그거와 관련된 어떤 21대 총선 내년 4월 총선에 나가기 위한
꼼수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뛴 사람이 홍철호 의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업성만 있다면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논의토록 하겠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홍철호 의원의 건폐장 이전은 꼼수다라고 비난을 하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꼼수라고 비난을 하신 건가요? 건폐장 원래 서울시의 계획은 5호선 연장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차량기지와 건설 폐기물 처리장을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에서 빼고 그 기존에 있던 시설에 서울 숲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서 마지막 남은 한강변에 있는 금싸라기 땅이거든요. 예. 이게 면적도 거의 31만 평방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두 시설을 합치면은. 그래서 5호선 연장은 미끼였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폐장과 차량 기지를 이전하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건폐장 이전 없는 5호선 연장은 김포시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서울시와 협의가 또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과거에도 건폐장 이전이 없는 5호선 연장을 논의를 했다가 협의가 결렬된 바가 있는데 서울시의 입장은 좀 달라졌습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도 이제 건폐장이나 이제 차량기지를 움직이기 위해서 여러 지자체를 만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대안 중 하나가 예전에 나왔던 것들이 이제 김포에 이제 옮기자 그런 말이 나왔던 것 같은데 현재까지도 뭐 서울시 입장에서는 뭐 급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지자체든지 나온 그것을 원하는 지자체가 있으면 간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홍철호 의원은 반드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김포서 5호선 연장에 대해서 이제 국토부에도 건의도 했고 그리고 서울시하고 이제 지난달에 공문도 발송했다고 해요. 공문을 발송해서 국토부가 발표한 대로 서울시가 5호선 김포 연장에 대해 경기도 김포시과 조속히 협의해서 5호선 김포 연장을 국토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이렇게 요구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제 뭐 국토부의 사업 추진을 계획이다 이렇게 보고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업 타당성 확보 방안이 마련될 경우에 예. 대해서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서울시에서도 좀 천천하게 주민의 입장도 들어보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건폐장 이전이 없이는 5호선을 연장한다는 게 불가능한 걸까요? 홍 의원이 얘기한 게 그겁니다. 이제 건폐장 없이 5호선이, 그러니까 지금 뭐 시민사회나 이쪽에 반대를 한다면 누산지구 개발을 통해서 PC값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PC값을 올린다고 해서, 그러니까 누산지구 개발을 한다고 해서 PC값이 올라가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PC값이 올라가는 데서 그게 반영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너무 걸리고 그리고 반영될지는 미지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차라리 건폐장을 이전해서 그거를 시민들한테 물어보자. 공론화를 통해서 물어보고 그 시민들이 동의한다면 이전하는 방향으로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방안이 있다고 보십니까? 건폐장 이전과 관련된 방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건폐장 이전 없이 5호선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요. 그게 이제 5년마다 짜여지는 광역교통 기본계획하고 그다음에 광역교통 시행계획들이 홍철호 의원이 주장하는 대로 2020 몇 년이 돼서야 이게 이제 광역교통망에 포함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2030년이 훌쩍 넘어서야 5호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예. 그리고 이제 홍철호 의원이 제시한 누살리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 시티, 그다음에 김준현 그때도 이제 지역위원장이 나와서 방송에 출연해서 제2기 한강 신도시를 이제 계획을 말씀을 했었는데 저는 이 두 공약이 비슷한 공약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척된 원래 한강 신도시를 원래 한강 신도시로 만들자. 그래서 인구 비중을 좀 높이고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비식값을 올릴 수 있다라고 제안하는 거거든요. 건폐장을 받지 않아도. 예. 저는 그 방법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건폐장이 갖고 있는 환경오염 피해가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수치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게 아무튼 폐건축물 그다음에 도로를 이제 다시 재포장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까는데요. 그거와 관련된 폐가스콘들 이런 것들이 다 건폐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 소음, 분진,
이는 말할 것도 없고 악취, 그다음에 공기 중에 섞인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어린이들 기관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폐건축물과 폐가스콘을 실어 나르는 대형 덤프트럭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듭니다. 그로 인한 대기 환경 오염 피해가 일반 시민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방화동 건폐장을 가봤는데요. 숨도 제대로 못 쉴 지경입니다. 직접 그리고, 가보신 건가요? 네. 그리고 김포시의회 의원님들도 다 다녀오셨고요. 그리고 그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김포시에서 받으면서 5호선을 연장한다는 게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전하고 편안하게 숨 쉴 권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보다 5호선의 편리함이 저는 시민들이 지켜야 될 환경권이 훨씬 더 크다라고 봅니다. 이게 시민들의 존엄과 가치를 그리고 행복 추구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지금은 건폐장 없는 5호선 직결을 논의할 때라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편 홍철호 의원은 정하영 시장의 결단을 촉구를 했습니다. 정하영 시장도 5호선 연장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바 있는데요. 건폐장 이전에 대한 공론화에 대해서 정하영 시장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우선 정하영 시장은 환경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많은 시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환경 부분에 많이 신경 쓰기 때문에 이 건폐장 이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표면적으로 건폐장 이전에서까지 지하철을 옮기고 싶은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정무적으로 판단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5호선에 관련된 것은 본인의 공약을 내세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홍철호 의원한테 뺏기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하영 시장이 사태를 볼 것 같고요. 물론 자신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예. 홍철호 의원한테 절대로 주도권을 주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판단이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하영 시장은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환경 부분에 대한 거는 양보할 수 없다. 그리고 여태까지 그런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본인도 5호선 공약을 내선 만큼 홍철호 의원한테는 주도권 주지 않겠다. 네. 그런 입장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편 김포시의 경우에는 김포 도시철도가 조만간 개통될 예정이 있습니다. 두량의 경전철이기 때문에 이때 이로써 서울 출퇴근하는 김포 시민들의 교통난을 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의문도 들거든요. 네. 솔직히 개통이 아직 되지 않아서 개통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일단 28일날 개통을 합니다. 그동안 기다렸던. 근데 이제 열차 시간이 이제 3분에서 3분 30초로 늘어났고, 그래서 하루 운송량이 약 8만 8천 명 이 정도 되고 있는데요. 예. 한 량에 100명씩 하면은 두 량이면 200명이 수송할 수 있죠. 3분 배차 간격을 했을 때 1시간에는 총 4천 명, 1시간 4천 명 정도 수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약간 좀 미지수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예전에도 방송에도 말씀했다시피 이 시설적인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거보다 더 늘어날 거고 교통 해소에는 조금 미진하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 예. 또 김포시는 그런 것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 버스 체계까지 다 개선했다고 하지만 이건 28일날 개통을 해보고 나서 현상이 바로 나올 거로 보고 있거든요. 과연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서 교통, 철도와 이제 버스 이런 것들 분사해서 사용을 한다면 교통 체증에는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한 번에 다 몰린다면 그거는 또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 홍철호 의원이 좀 서두르는 것도 내년에 있을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 사업을 반영시키기 위해서인 건데요. 한마디로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포 도시철도가 개통이 되면 상대적으로 5호선 연장에 대한 필요성은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시민들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김포 도시철도가 수용할 수 있는 교통 양이 지금 애초에는 8만 8천 명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4만 8천 명에서 5만 5천 명까지 수송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획들을 가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송량을 보면은 전체 교통 인구의 10%에서 11% 정도를 도시철도가 시민들의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정도의 수용 능력이라고 한다면은 당분간은 출퇴근 시간, 첨두 시간대에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겠지만은 그 외에 대중교통 노선, 버스 노선과 이렇게 연계가만 잘 된다면은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김포 도시철도의 개통 그리고 이 버스 운송 체계와의 어떤 그런 협업을 통해 가지고 좀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진작부터 김포시에서는 그런 이제 그 교통 계획을 새롭게 교통 계획을 짜는데 시민들의 참여들을 보장을 했고요. 예. 그리고 모 언론사에서도 어떤 그 전반적인 김포시의 교통 체계를 철도 중심으로 대중교통을 배치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 이미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 계획이 나와 있고요. 예. 상황을 봐서 2차 계획까지 또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위원장님께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 질문을 좀 드리면 5호선 연장이냐 아니면 건폐장 이전이냐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만 한다면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건폐장 없는 5호선인데요. 예. 건폐장이 만약에 김포시로 유치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5호선 포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건폐장 이전을 반대한다라는 입장이 좀 더 강하다 예.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거론되고 있는 게 또 누산지구 개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나요? 재척된 한강 신도시가 워낙에 좀 기형적으로 지금 신도시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뭐 그러다 보니까 A, B, C 지구로 나누어서 분리되어 있고 서로 이제 하나의 한강 신도시로 그 도시의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따로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도시 계획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군동의를 받지 못한 재척된 한강 신도시를 원래 계획대로 이렇게 완성해내자라는 것들이 시민들의 바람이고 염원이기도 합니다. 예. 그 기자님께서는 누산지구 개발을 통한 5호선 연장이 좀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홍철호 의원이 이제 그 누산지구 개발을 통해서 BC값을 올리고 철도를 놓자. 그러면 이제 BC값이 자연히 올라갈 것이고, 근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예. 이 누산지구 개발을 통해서 그 시간까지 너무 오래 걸리니까 누산기를 통해서 거꾸로 하자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홍철호 의원 쪽에 얘기한 어쨌든 BC값을 올려서 어쨌든 철도를 빨리 놔야 된다. 이거는 배경이 그게 있어요. 내년 총선입니다. 예. 총선이기 때문에 이 북부 지역, 홍철호 의원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에 표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절실한 거예요. 홍철호 의원 쪽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누산지구 개발에 따른 도시 개발에 따른 김포시장이 하고 경기도지사가 이제 건의하고 김포시장이 경기도에 건의하고 경기도지사가 이를 검토하고 지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신도시 추가 택지 개발이나 제2 한강 신도시 경우는요,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누산지구처럼 도시 개발 방식보다는 절차가 좀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택지 개발 경우는 택지 개발 촉진법에 따라서 국토부 협의 또는 승인 절차까지 밟아야 되는 사업계획 최초 고시되는 기간도 길고요. 그리고 실제 사업 추진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이제 뭐 북부권 발전과 연결하는 이 누산지구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홍철호 의원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제2 한강 신도시 건설도 방금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성 있다고 보시나요? 말씀대로 이제 현재 330만 평 되는 한강 신도시는 반쪽짜리 신도시는 5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병원, 학교 등 각종 공공 SOC가 좀 더 확충돼서 좀 더 큰 규모로 갈 수 있도록 추가 택지 개발의 필요성은 있지만 이 인천 계양된 3기 신도시 이제 부천 대장 포함해서 신도시 조성이 추진된 상황에서 국토부가 2기 신도시 확장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승인할지 현재 미지수인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 분과 함께 5호선 김포 연장과 관련된 건폐장 이전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